러닝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제가 지금 초보자로 다시 돌아간다면 죽어라 이것만 하겠다 싶은 것. 달리기 10년 이상 공부하신 분 있다면 이 영상 보지 마세요. 하지만 10년 이상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 영상 꼭 보세요. 당신의 시간을 축소시켜 드립니다. 달리기 잘하고 싶은 분들, 혹은 이제 막 러닝을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 아마 이런 고민으로 제 영상 찾아오셨을 거예요. 어떻게 달리기를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부상 없이 오래 달릴 수 있을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달리기를 배우러 가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달리기를 잘하고 싶은 것 뿐인데,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 뿐인데, 막상 시작해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무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달리기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매일같이 방법을 찾아다녔어요. 인터벌, LSD, 케이던스, 페이스, 이런 단어들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이게 정답이구나 하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왜냐면 제 직업 자체가 달리기를 잘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간절했고 하루하루 러닝을 잘하는 법만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따라하다 보면 부상이 찾아오고, 또 회복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러면 또 다시 부상이 찾아오고, 계속 다치고 회복하고 다치고 회복하고를 반복했단 말이죠.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저는 달리기를 어떻게 잘할까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만 10년 동안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오랜 시간을 돌아다니며 결국 깨달은 핵심을 바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러닝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제가 지금 초보자로 다시 돌아간다면 죽어라 이것만 하겠다 싶은 것, 그것을 바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천천히 달리기입니다. 맞아요. 뻔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존투 얘기하려고 알아 그거 슬로우 조깅, 또 심박수, 과학적인 수치만 나열하겠지?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도 물론이지만 제가 직접 10년 동안 몸으로 겪으면서 러닝을 잘하고 싶다면, 오래 하고 싶다면 그 시작은 오직 천천히 달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케냐까지 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마라토너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곳에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의외였어요. 그 선수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제발 천천히 뛰어라. 케냐말로 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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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레, 계속 이 말만 반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선수 중에는 대구 육상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무려 3이나 낳았는데도 아직 은퇴하지 않고 여전히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달릴 수 있나요? 그 선수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출산하고 다시 달리기를 시작할 때 달리기를 오래 쉬었기 때문에 무조건 천천히 달려야 한다. 그리고 내가 달릴 수 있는 만큼만 달렸어. 이 선수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0km 이상, 한 달에 300km 이상 천천히 달려도 몸에 이상이 없을 때까지는 스피드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달에 300km, 매일 10km, 30일 동안 쉬지 않고 달리는 정도죠. 그 선수는 저한테도 천천히 달리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세계대회에서 은메달 딴 선수도 운동 몇 달 쉬었다고 기준이 될 때까지 천천히 달리는데 내가 뭐라고 빨리 달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케냐 선수들에게 어떻게 달리기를 시작했냐고 물어봤어요. 케냐 선수들이 어린 시절 달리기를 시작했던 스토리를 알려주더라고요. 케냐 선수들은 어린 시절 학교를 달려서 갔다고 해요. 학교가 3km 정도 거리라고 해요. 점심시간이면 케냐 어머니들은 따뜻한 밥을 먹여주고 싶어서 꼭 집에 와서 밥을 먹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친구들은 등교할 때 3km 뛰고, 점심 먹으러 집에 올 때 3km 뛰고, 다시 학교로 갈 때 3km 뛰고, 그리고 하교할 때 3km를 뛰고, 하루에 무려 12km씩 달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12km 가까이를 매일 생활 속에서 천천히 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본기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스피드 훈련을 해도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케냐 선수들이 왜 자꾸 천천히 달리라고 할까? 이 사람들은 천천히 달리기를 생활화했기 때문에 오래 달리고 결국 잘 달릴 수 있었구나. 러닝은 체중의 2배에서 3배 정도 충격이 그대로 발목과 무릎에 전달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만 높여도 그만큼 충격이 훨씬 커지고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보는 훈련은 빠른 인터벌이나 지속주 같이 화려한 장면들일지도 몰라요. 사실 그들의 훈련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천천히 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달리는 동안 근육과 인대가 천천히 적응하고 심폐능력은 안정적으로 길러지고 몸 전체가 러닝을 버틸 수 있는 몸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육이 성장하는 데는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나 인대와 건이 성장하는 데는 9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즉 3개월 정도 되면 빨리 달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근육이 성장했으니까. 그러나 인대와 건이 성장하지 않았고 빠른 스피드를 버틸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뛰면서 상처가 누적이 돼서 부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자고 제 손목에 직접 새긴 단어가 있어요. 케냐 말로 볼레볼레, 천천히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천천히 달리는 것. 이거야말로 부상 없이 오래 달릴 수 있는 유일한 원리라는 거죠.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천천히 달리면 기록이 안 늘지 않나요? 빨리 달려야 실력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빠르게 뛰면 실력이 올라온다고 생각할 수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과거에 빨리 뛰었을 때예요. 제 성장은 이렇게 했답니다. 쭉 빨리 뛰다 성장하죠. 근데 부상으로 추락해요. 다시 쭉 성장합니다. 부상으로 추락해요. 다시 쭉 성장합니다. 부상으로 추락해요. 다시 쭉 성장하고 부상으로 추락하고. 맞아요. 성장은 결국 하긴 해요. 근데 천천히 뛰면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이렇게 천천히 성장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근데 결국에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면 결국에 비슷하게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그 선수의 기준. 한 달에 300km 이상 천천히 뛸 수 있는 실력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빨리 달린다. 그때는 부상이 없으니까 고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빨리 뛰면서 훈련하는 사람들은 계속 성장이 더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천천히 달려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실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제가 빨리 달리기를 했을 때 경험은 이래요. 요 구간, 이 구간들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심적으로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계속 버티고 성장을 하면 이렇게 성장을 하겠지만 이쪽에서 이렇게 추락을 하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추락하고 다시 올라가고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천천히 뛰다가 나중에 빠르게 달리는 거 훈련했을 때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듣고도 못 믿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제가 케냐에서 본 선수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빠른 달리기도 했지만 훈련의 대부분을 천천히 달리기에 투자했습니다. 즉 보여주기용 훈련은 잠깐이고 실제로 기반을 만드는 건 천천히 달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결국 기록을 올리는 길은 빠른 달리기가 아니라 천천히 달리기를 통해 몸이 오래 버틸 수 있는 기반을 만든 뒤에야 가능하다는 걸 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은 달리기를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선수 스케줄을 억지로 따라가면서 부상과 회복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1시간씩 천천히 달리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그 결과 제 러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달리기에 대한 거부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또 뛰어야 돼? 라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하루라도 뛰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로 러닝이 자연스럽게 제 일상이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경쟁심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기록을 늘리려고 너무 조급했어요.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달리기 훈련을 할 때 항상 카보나를 신고 나왔어요. 지기 싫어서요. 그렇게 항상 무리해서 뛰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속도보다 꾸준함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러닝을 진짜 즐길 수 있게 됐죠. 세 번째, 몸과 마음이 정말 건강해졌습니다. 천천히 달리기를 꾸준히 하다 보니 살도 물론 빠지고요. 체력이 엄청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정신이 너무 맑아졌어요. 러닝이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제 삶을 지탱해주는 루틴이 된 거예요. 결국 천천히 달리기는 제가 달리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들었고 부상 없이 오래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잘하고 싶다면 복잡한 훈련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천천히 달리기입니다. 천천히 달려야 부상 없이 오래 갈 수 있고 꾸준히 달릴 수 있고 결국엔 기록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 당장 러닝을 시작하신다면 얼마나 빠르게가 아니라 얼마나 천천히, 얼마나 꾸준히 달릴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도 러닝을 더 즐겁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나눠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진짜 달리고 싶은데 아직도 힘드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연락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러닝 여정을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